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에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할 것인지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미국이 대만을 대하는 것처럼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모호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속임수가 아마도 시진핑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부 러시아군이 군사훈련 후 기지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고, 러시아 국방부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철수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 측의 연막탄에 불과하고 러시아는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며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일부 러시아군이 전진하고 있고 최전선에 의료물자를 포함한 보급품이 보급되는 등 전쟁 준비가 푸틴 대통령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ABC 뉴스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경에 15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고, 미국 측은 러시아가 이미 신속하고 난폭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베이징은 중러 관계가 맹방이 아니지만 맹방보다 더 나은 관계라고 주장하는데, 시진핑은 강경한 푸틴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유럽 아시아 연구소 선임연구원 장준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대만 해협 위기와는 다르다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혔지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모호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준하는 첫 번째, 실제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것은 대만 문제와 다르다. 미국 대만은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전략이다. 두 번째는 진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규모로 침공한다면 우크라이나 이웃 국가들에게도 반드시 사고를 일으키고 이러한 사고가 개입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점에서 실제로 푸틴의 지금 전략은 바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전략처럼 군대는 곁에 배치하면서 동시에 때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모두 모호한 전략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첫째, 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푸틴은 서방 국가의 반응을 보았고 그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서방이 러시아와 철저하게 협상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유사한 위기, 러시아의 유사한 조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관리들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 추진하여 국제 무대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명성이 알려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국제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하려고 부단히 시도하였으며 많은 국가가 중국의 금융 확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스태프에게 일반 비자 신용카드 외에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신용카드는 국제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디지털 위안은 추가 수수료가 없어 1986년부터 올림픽 전용 결제 서비스 공급 업체 글로벌 결제 거인 비자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베이징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은 2월 10일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이 40만 개 이상이며 동계올림픽 대회장에서 거래된 금액은 96억 위안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징 당국이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함에 따라 중국 중앙은행이 환율에 개입하여 위안화 국제화의 신뢰성과 유동성이 부족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도 같은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카토 연구소 통화금융대안센터 소장 로버트 미셸은 달러 강세의 기반은 디지털 위안화가 등장하더라도 바뀌지 않을 미국의 강력한 정치 경제적인 지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화 자체의 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특히 많은 국제 거래가 이미 전자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통화가 미국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통화가 달러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치평론가 탕 아오는
중공이 중국에서 디지털 인민폐를 보급하려는 것은 중국인의 전면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매 결제를 기반으로 암암리에 미국에 침투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1대1로 가입과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지역 협력 국가들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수출하는 온상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RCEP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0개 국가, 한국,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탕하오는 중공은 디지털 화폐의 국제협력에 열중하고 있고 목적은 탈달러화이며 중공은 미국 달러가 디지털 화폐를 주도하는 것을 반대하며 자신이 디지털 화폐의 주도권을 장악할 것을 공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